갔어요. 물러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안 되나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일단 대사관 들어가라고. 안에만 들어가면 한국 영토기 때문에 건드리지 그치.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 비자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마디로 거짓말 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일단 업무 끝났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알겠습니다. 뭐 어떡해. 그 갔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퇴근하고 갔어요. 그분이 창고 불 꺼지고 문 닫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오늘 와 큰일 났다. 오늘 계획 물 건너갔네 하고. 근데 이때쯤이면 약속 시간으로부터 벌써 한 2-3시간 지났고 어쩌면 연락 안 되고. 어쩌면 보고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내가 이렇게 짐 싸들고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왠지 주변에 북한 외교관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해서 일단 대사관 근처는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되게 많이 걸었어요. 방향 없이 걸었어요. 방향 없이 그냥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겠다 해서 쫙 걸었어요. 걸어서 되게 한적해 보이는 어떤 공원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막 생각했죠. 이거 어떡하지 망했네. 아까 말했을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말하지 그냥.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막 밤 10시?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배는 고프더라고요. 막 한 번도 못 사 먹어본 또 소비에를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뭐 내 돈 아까워서 못 사 먹던 소비에를 들어가서 지금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뭐 잡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소비에 그때 처음 사 먹고 여기서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아침에 문 열 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식당에서? 사실. 그 소비에서 소비 가게에서 여기서 오늘은 좀 지내다가 내일 아침이면 뭐 어떻게 쇼부를 보자 서베이 24시간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12시니까 닫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 있지 하고 또 나왔어요. 나와서 또 계속 또 한 2시간 걷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솔직히 뭐 밤 꼴깍 넘기게 되면 얘네도 뭔가 그 친구? 알았었고 그때 그 친구 없어질 때처럼 외교관들이 한국 대사관 근처에 와서 대기 타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되겠다. 오늘 밤중에 뭔가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폰도 없잖아요. 이미 버렸으니까. 지나가는 막 프랑스인 잡아갖고 핸드폰 잠깐 수작을 해갖고 그 종이 쪼박지 쏘고 했던 거 용사관 대사관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용사관인지 대사관인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걸어갖고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말도 못했어요. 딱 하니까 뭐 전화는 받아 그래도. 받더라고요. 뭐 어디 그 안내 멘트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대사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끊었어요. 그때도 말 못했어요. 다시 걸었어요. 그냥 말 못하지. 대사관입니다. 말 뭐 못하지. 말씀하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근데 그때 사실은 이미 막바지였어요. 사실은 좀 멀리는 새벽 그치,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치. 막바지였기 때문에 그땐 이미 말해야겠다 해서 정말 이판사판이지 그땐. 저 북한 사람인데요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아실 거예요. 그 진짜 북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나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이게 조선 맞지. 사람이 맞는데 북한 북한 사람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이 하면 더 이상하니까 저 북한 사람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뭐지? 끊겼나?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로 당하는 거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일 전화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 사람들한테 이게 생소하겠구나. 당황스럽겠구나. 내가 전화 간다고 무작정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그때 제가 딱 바로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참 말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황당하지. 그 시간에 새벽일 거 아니야. 뭐 죄송하지만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뭐 그러다가 전화 끊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랬어요. 그분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셨는지 당황했겠지. 아니면 뭐 어떤 회선에 문제가 생겨서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끊겼어요. 그래갖고 망했네. 옆에서 프랑스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맥스 하면서 폰 돌려주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것도 망했다. 하고 다시 그때부터 걸었어요. 또 뭐 엄마가 생각이 다 들죠. 그치. 오늘 밤 지나면 진짜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튼 좀 답답했죠 솔직히. 그치. 계획도 없이 나와서 그 앞에 가서 들어도 못 가고 아무튼 그 정처 없이 또 걸었어요. 이래저래 뭐 새벽 4시까지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또 한 30분 졸았어요.
조는데 또 겁나 추운 거예요. 또 깼어요. 그래서 몇 월이었어 그때? 그때가 2월인가 3월? 아니, 야 겁나 3월, 추울 때네. 3월이었어. 추울 때네. 겁나 추운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일어났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발 엄청 저린 거예요. 그래서 아 식었다네. 차라리 다리 아픈 게 낫지 하고 걷자. 또 막 걷다가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 게 일단 나한테 현금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가게들이 문을 열 때 가게가 핸드폰 가게에 가서 선불폰을 산다. 선불폰으로 대사관에 전화를 한다. 그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한 2시간 또 걸으니까 이제 서서히 해가 밝더라고요. 날이 밝아지고. 그래서 야 근데 그쪽에서는 진짜 난리 났을 수 있겠다. 북한 쪽에서. 그때는 이미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보고가 되고 뭐 말이죠. 뭔가 됐는데 뭐 연락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딱 빈자리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배고파서 그때 괜히 허강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 크다 진짜 근데. 참 무모했어요. 그래갖고 야뭐 평소에 못 먹던 거 지금이라도 먹어보자. 또 맥카페를 들어갔어요. 맥카페 가서 크루아상이랑 그 에스프레소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마지막이라 생각되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엔 그래도 이제 이걸 좀 아껴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고 뭐 그런 생각 저축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아낌없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루아상이랑 에스프레소 넣고 마시면서 막 검색해봤어요. 어디 뭐 그런 매장 있는 핸드폰 매장 있는지 해가지고 뭐 8시인가 9시인가 근데 아마 9시겠죠. 여는 시간이. 그래서 가서 첫 시간에 가서 선불폰 샀어요. 근데 선불폰이라도 그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분증. 그래서 그때 체류증을 갖고 있었어 네. 그때. 근데 또 그거 사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얘네가 혹시 미리 와서 경찰청 같은데 이제 그 수배, 신고를 했는데 이 신분증으로 뭐 이런 핸드폰 어디 샀다 이게 뜰 것 같은 막 불안함도 있었고 아무튼 그치. 그래서 그걸로 선불폰 사자마자 또 이동했어요. 또 완전 반대로 이동해가지고 또 어느 공원에 가서 앉아갖고 그때는 뭐 날 다 밝아갖고 한 12시 됐던 것 같아요. 공원에서 이제 그 번호로 다시 전화했죠.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어제 어젯밤에 전화 걸었던 북한 사람인데요 그랬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여보세요 뭐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죠. 근데 좀 있다가 그 여자분도 말단 직원이었나 보다. 뭐 당직 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대처를 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당황해서 뭐 그걸 이런 걸 뭐 그 정보 그쪽에다가 그쪽 일하는 분들한테 말을 했고 그분들이 했겠지. 했는데 뭐 이미 저는 거 빌려서 한 전화잖아요. 전화는 안 되고. 그쪽으로 전화가 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그치. 알고 네. 보면. 그래서 제 전화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분이 바꿔줬는데 남자분이 뭐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그 어제 전화 거셨던 북한 분이신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 뭐 어제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전화하셨었죠? 하면서 저 혹시 탈북하신다고 막 그래 조심스럽게 탈북하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사히 계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뭐 상의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 계세요. 잘 숨어 계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는 거지 이제 그 사람들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진짜 놓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죠. 그리고 부장소에 가서 이제 그 의상차게 말했어요. 무슨 가방 들고 무슨 옷 입었다 색깔 얘기했죠. 근데 한 30분 있다가 빨리 왔네. 네, 30분 있다가 진짜 드라마. 양복 입고 키 크고 젊은 사람들이 3명이 저쪽 코너에서 확 뛰어오는 거예요. 양복쟁이가. 근데 직감적으로 느껴서 나한테 저기다. 오는구나. 그게 북한일 수도 있잖아. 어이씨.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래 무섭게. 아무튼 뛰어오더니 저한테서 뭐 윤정국 씨 뭐 이런 게 있어. 네 맞습니다. 막 주위를 막 일사불란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가시죠 하면서 뭐 엄청 젠걸음으로 제 옆으로 이렇게 딱 하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간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에스코트 쫙 해서 가서 차 안에 탁 타고 뭐 막 그 세 분이 계셨어요. 너 막 살았다 했겠네 그래도. 근데 저는 다행이다 했는데 뭐 이상 없었지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니까. 뭐 없었습니다. 북한인 줄 알았어. 용하네 완전. 약간 군대 같더라고요.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대상에 들어가자 하면서 차 타고 쫙 가다가 너 모자 가져왔지 하면서 모자 쓰라고 모자 쓰고 근데 일단 자세를 좀 낮추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뒷좌석에서 거의 뭐 눕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대사관문 열리고. 아 맞아. 그 유럽에선 차 썬팅 안 하잖아. 아 그래요? 썬팅 안 한국에 썬팅해서 잘 안 보이잖아. 유럽은 썬팅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 밖에서. 근데 전 진짜 그때 대사관 직원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아마도. 그 지난번에 그 너 다른 애 갔던 것처럼. 맞아. 아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숨어갖고 들어갔어요. 문 닫고 딱 들어가서 이제 바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긴장 다 풀렸거든요.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안전하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그러고 일단 뭐 막 시켜도 안심을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괜찮다 이제 뭐 밥은 먹었냐 아침은 어떻게 뭐 어젯밤 어디 있었냐 이런 거 되게 어제 공원에서 노숙했는데요. 스몰 토크하면서 되게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밑에 부하한테 시켜서 뭐 아무거나 싸놓고 뭐 샌드위치 괜찮을 거야 뭐 해서 시키고 좀 이따 막 샌드위치 오고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뭐 다행이네 하면서 막 그러다가 뭐 종이장 한 장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인을 해야 된대요. 지장을 죽여야 된대요. 그치 내가 뭐 대한민국 뭐 귀순 뭐 의사를 밝힌다. 뭐 확실하게 밝힌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괜히 그것도 강제로 또 이러다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네 하고 찍었죠. 그러고 뭐 조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놀랐던 게 제 친구들에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다 파악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너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전 사실 놀랍지도 않은 게 뭐 저를 그렇게 가다 놓고 공부시킨 것도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엄청 자유로웠고. 그러면 이름을 말했을 때 알았겠다. 누군지는 알았겠죠. 어떤 상황인지 얼굴까지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았겠다. 혹시 뭐 거기 있던 그 친구는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친구는 좀 그렇죠. 근데 맞아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누구랑 잘 친하지 못하죠. 그래서 네 맞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몇 개 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유학생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하다가 임시 요건은 나왔는데 비행기 티켓이 다 매진돼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은 출발할 수 있다. 안심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잘하면 오늘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1시간 있다 막 또 부하 직원이 뛰어오더니 됐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했다고 티켓. 그래서 뭐 운 좋으시네요. 뭐 오늘 중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그날 뭐 거의 1시 2시 그때 들어갔는데 공항에. 네, 공항 대사관에 1시 2시 그때 들어갔는데 비행기를 7시인가? 많이 탔네 그래도. 진짜 빨리 타죠. 그때 비행기 탔죠. 그때 뭐 모자 줘서 모자 쓰고 뭐 차 타고 이제 공항 가서, 공항도 그냥 일반 안 가지. 여행객들이랑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빨리 지나가고 따로 가지. 어떻게 빨리 지나가서. 나도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요? 난 나우스에 탔는데 우리도 일반 그걸 안 가더라고. 그때 뭐 근데 요건 가져갈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북한 요건.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그랬죠. 그럼 두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북한 요건은 그냥 대사관에 두고 거기서 쓰겠지 어떻게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왔죠. 와 한편의 영화 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한데 그러니까 정신 나갔네. 네, 그때는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도 있었고. 아우 끔찍하네. 그리고 지금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어떤 생각 그 도중에 막 대사관 문 닫히고 밤에 막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그냥 한국 사람 하나 잡아서 부탁을 할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한국 사람.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왜냐면 그 한국 관광객들도 꽤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막 걷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구글 맵을 이렇게 보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구글 맵에 글자가 한글이었어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다. 여자분이었는데 한국분이었구나. 한국분이구나 했는데 왠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분이 보니까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속아지고 막 둘러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프랑스어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인데 응. 이분 딴 얘기라고 했어요. 그치. 어디 가고 싶냐고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뭐라 말하더라고요. 부러워했어 그 여자도? 네, 뭐가 무슨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북한 말이죠. 북한 말로. 이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국말 하니까. 그때 진짜 어만 가지 생각이 다 들다가 이분한테 나 잘 탈북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 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하여튼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계획을 쫙 세웠다간 쫙 허물고 돌아서서 그냥 가고. 또 하염없이 걸었죠. 야, 와. 근데 진짜 영화는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의 탈북 얘기는 들을 때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미있는데 이게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겪어봤으니까. 잘 들었어요. 이거 영화 본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다. 그 먼저 없어졌다는 애는 그 대사가 안 왔대요? 몰라요? 그걸 한국도 안 왔나 그냥? 내가 물어봤었나? 대사 간 사람한테? 아니 뭐 언제 근데 뭐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남을 물어볼 새가 있나? 내가 당장 중년하느냐 생사기로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지? 저 지금도 잘 몰라요. 한국 와서도 한국에 안 온 것 같기도 모르겠어요. 그 TV 나오고 했으면 그래도 알지 않을까? 국정원 조사 받을 때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 물어봤었는데 모른대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건지 걔가 뭐 싫다고 했거나 아니면 뭐 정보보호 차원에서 싫다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하룻밤새 진짜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줄 처음 알았고 보니까 진짜 뭐 생명을 걸고 탈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정부 씨가 생명 건 거지.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몰랐던 거지.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대한항공 타고 옆에 국정원 직원들이랑 같이 비빔밥 비벼 먹으면서 나 대한항공 타긴 탔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에 올 때는. 그렇게 왔으니까 전 되게 편하게 왔다고 생각해. 하루 만에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저분들에 비하면 내 탈북 스토리는 너무 행복하다. 이거 뭐 탈북이라고 말인지 여행이라고 말인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지.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거고. 그 당시에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은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원에서 또 거의 그 두 개 다 합쳐서 6개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나와서 한 3개월 반년 거의 1년 동안을 악몽을 자주 꿨어요. 악몽이 뭔지 알아요? 잡혀가는 꿈. 쫓기는 꿈. 그래. 비행장에서 쫓기는 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 있는 꿈. 북한에 가 있는데 북한에서 상황이 뭔지 알아요? 나 한국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지? 맞아. 유학생들 여기 유피 다 있어. 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그래. 계속 한 1년 동안 꾸니까 막 스트레스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다른 분들의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탈북 쉽게 했구나. 나는 어디 가서 아니야. 명함도 못 내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오면 이건 내가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받았구나.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사느냐 죽느냐 생사기로에서 이제 산 쪽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너는 덜 고생했네, 넌 더 고생했네, 뭐가 의미가 있냐고. 맞아요. 여기서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다 정말 고생했고 그것도 그냥 그 방법이 다를 뿐이고 과정이 다를 뿐이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탈북이라는 거. 정국 씨 다이나믹한 스토리 잘 들었어요. 이제 물론 뭐 3자 입장에서 뭐 듣기에는 영화 같고 다이나믹했지만 본인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도 많고 저도 뭐 해본 입장으로서 그 스트레스를 알고 또 그 내적 갈등도 잘 알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 뭐 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들게 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힘든 건 뭐 그 사람들 다른 탈북자분들이랑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지. 우리 모두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진짜 마무리가 엄청 무겁네요. 얼른 빨리 저 이 새끼 뒤져가지고 지금까지 정국 씨의 탈북 스토리를 들었고요. 중간중간 너무 몰입해가지고 내가 막 반말하고 했는데 존댓말에도 반말했다 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을 못 찾아서 힘들게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모두들 다 무사히 원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여기 왔으니까 뭐 다 서로에게 모두에게 누가 안 되게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는 다 아주 모두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으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